안녕하세요. 비비드 성형TV 대표원장 이도원입니다. 김경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 분위기를 결정짓는 코 성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런데 다양한 코 성형 중에서도 환자가 수술의 만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수술이 있죠. 반면 의사로서는 한계가 느껴지는 수술, 콧볼, 콧날개와 관련된 수술인데요. 이러한 사유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라인과 더불어 이상적인 코를 완성하는 게 바로 콧망울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코 라인과 달리 수술적인 제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형할 때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요. 또 환자로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 라인에만 집중하는 성형을 했을 때 전체적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 중 하나가 콧볼이 두꺼운 경우입니다. 콧볼이 두껍다고 해서 그 벽을 코 뜯어내듯이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미용상으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아예 해결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혹시 같은 케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 일찍부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콧볼이 두꺼우면 복코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코끝을 세워주고 전반적으로 라인을 얇게 해주면 비록 두께는 변하지 않더라도 수술 전보다는 콧볼이 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수달된 의료진의 기술력으로 최대치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콧볼이 넓은 경우인데요. 콧볼 사이즈가 크게 퍼져 있는 분들은 콧볼 좌우 폭을 줄여주는 콧볼 축소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과하게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콧날개, 즉 벽은 굉장히 두껍고 콧구멍이 작은 분들인데요. 이 경우 과하게 콧볼 축소를 하면 물론 수치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수술 후에 콧구멍이 빨래집게 집어넣은 것처럼 좁아 보인달지 또는 콘센트 모양처럼 답답하게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때가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콧볼 축소가 코 모양에 독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콧날개의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 수술의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이상적인 콧날개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콧날개보다 비주가 1에서 2mm는 내려와 보이는 게 좋죠. 맞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약간은 올라가 있고 비주와 콧날개의 위치가 1에서 2mm는 내려와 보여야 이상적인 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콧날개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고 강아지처럼 처져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오목하게 올라가서 콧구멍이 과하고 세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또 비주가 지나치게 처져 있거나 혹은 쏙 들어가 버린 경우 모두가 어색하게 보이는 케이스죠. 물론 이와 관련된 수술법 역시 다 있습니다. 다만 콧대 높이나 라인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피부가 유연하지 않거나 너무 두꺼운 경우 또 콧날개 비주의 위치가 지나치게 나는 분들은 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콧대를 만드는 성형과 다르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의료진도 고객께 어느 정도 선에서 모양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의 변화가 가능하다 등등 현실적인 한계와 상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타협점을 찾아가야죠. 무조건 저는 이런 결과를 원해요. 이럴 경우에는 절대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의 결론을 내려본다면요. 현실적인 한계점과 지향점 사이에서 늘 고객과 의료진이 함께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도 성형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성형의 정답은 없다. 그러나 광주에는 성형의 진심인 비비드가 있다. 오, 언제나 진심으로 고객의 아름다움만을 생각하는 비비드와 함께 2024년 더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